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등 고위직 임원 6명을 중징계하고 쇄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따른 언론 보도에 비판 여론도 거세지자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피해 여성은 폐쇄적인 포스코의 조직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최근 논란이 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위급 임원들을 중징계했습니다. 징계 대상은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부사장급인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입니다. 또 포스코가 사과문을 발표한 날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임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집 앞에 왔는데 메시지를 넣어도 답이 없길래 잠깐 좀 볼 수는 없을까? 제가 지금 만날 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성폭력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사건이 처음 공론화될 당시에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과 2주 가까이 같은 사택 건물에 지내도록 방치했고, 부서 책임자는 피해 여성에게 언론 제보에 대해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떠밀려 첫 언론 보도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고위직 임원을 무더기 징계하며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좀 포스코를 개방하고 그리고 강력한 대응 조치 그리고 예방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에는 포스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여성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폐쇄적인 조직 문화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피해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항 지역 여성 시민 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여성회와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사측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해 12월 포스코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사회연대 포럼과 금속노조, 포항참여연대 등 6개 포항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포항제철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종호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은 3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사측의 방관 속에 2차, 3차 가해로 확대됐다며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조직 문화와 노무 관리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들을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며 반복되어온 성범죄와 전근대적 조직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45억 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83억 원을 확보해 영덕시장 내 공영주차장 135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50,000변 하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 공사도 실시합니다. 영덕시장은 지난해 9월 화재로 점포 79개 동에 피해가 발생해 오는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시장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2,710가구가 지역으로 귀농해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 조사 이래 귀농 가구가 가장 많았고 전국 귀농 가구의 18.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귀농 가구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30대 이하 청년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44.1%나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사무실 직원이 불이 난 집에서 자고 있던 세입자를 대피시키고 불을 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울진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껑충 올랐는데요. 예년 이맘때보다 9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오늘 밤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주시 안경읍 국도에서 빗길을 달리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했던 6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장맛비에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돌며 트집을 잡아 돈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동과 군위 지역 공사장에 찾아가 폐 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점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여러 차례 걸쳐 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경기 용인과 충남 아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를 골라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